임진왜란 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베일에 쌓인 산성. 주위에 고분군이나 유물산포지를 동반하지 않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고립성이 기원을 가야로 보는 의견과 합쳐져 있습니다. 오지산성이자 농성용 입보산성의 표본으로 탑사객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경산성에 다녀왔습니다. 도경산성은 둘레 7.7km에 달하는 영남 지역에서 가장 큰 산성입니다. 면적은 무려 36만 평이지요. 내부에 여러 개의 골짜기를 포함하고 산정상의 꽤 넓은 평지와 함께 안국사라는 사찰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성벽도 아주 많이 남아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다음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도 그 형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성인데요. 가야산에 인접한 경북 서부 깊은 산 중에 현재도 들어가는 길은 하나뿐인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산성을 돌면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은 오로지 산뿐이고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7.5km에 달하는 좁고 극커브의 연속인 임도를 제외한다면 가장 가까운 국도까지 급경사의 길도 없는 산중을 2km 이상 헤쳐나와야 합니다. 민가도 없고 군부대도 없고 성 내부의 평지에 오래전부터 밭을 일궈오신 몇몇 분들과 관광객을 제외한다면 인적조차 드문 곳입니다. 이런 곳에 석성을 수축하고도 모자라서 능선을 따라 맞은편 봉우리까지 연장하여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두 곳의 장방형 치성을 두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 발굴조사에서 원래 있던 토성 위에 석성이 수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지요. 주로 사용된 적군로 중 하나였을 동문은 동치성과 나란히 본성과 연결되는 곳에 위치합니다. 멋들어지게 복원된 홍해문이 경사지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으로 올라오는 계곡길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동문의 위치를 북동쪽 능선으로 올려 설치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 안쪽으로 성주 금복리 불망비군이 반겨주고 남쪽으로는 동문과 비슷한 해발로 성벽이 이어지다가 수고문으로 낮아지며 북쪽으로는 경사지 바깥으로 축성된 성곽이 도경산 정상을 향해 높아집니다. 개설된 임도를 따라가면 도경산성의 주요 시설이 위치했던 객사지와 무기고지 등이 위치한 성내 분지로 연결되는데 조선시대에도 이 길이 그대로 쓰였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려운 길로 가보겠습니다. 북쪽 성곽길로 오릅니다. 복원 정비된 구간을 따라 잠깐 동안 전망 좋고 걷기 좋은 길이 이어지고 바로 동치성과 연결된 앞문이 나옵니다. 말이 앞문이지 너무 노출되어 있네요. 과거에는 숲을 등으로 위장해 놓았겠죠. 치성 끝에는 망루가 설치되어 봉우리 뒤편 사각지대로 접근하는 적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꺾으면서 북벽이 시작되는데 급경사도 급경사지만 봄바람에 부러진 나무들이 사면을 메우고 있습니다. 등산로의 절반가량은 가로막혀 있으니 답사하시는 걸음 조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능선 바깥쪽으로 성벽을 쌓아서 내완도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흙과 낙엽이 쌓여 그 모습이 흐릿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과 깊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성곽이 운영되던 시절에는 내부의 병력 이동도 노출되지 않고 빠르게 투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앞문지 근처의 내부 공간이 꽤 넓게 확보되어 있지요. 이 구간은 도경산성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산사태로 인해 성벽이 유실된 구간도 꽤 많이 존재하며 등산로가 성벽 위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새벽이나 야간인 경우 안전에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경산성이 발견된 것은 임진왜란으로 피난할 곳을 찾던 백성들에 의한 것이라는 구전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의 기록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1531년 간행된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성주목의 서쪽 33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8,064척이다. 안에는 신의 셋과 샘 하나가 있다 라는 기록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임을 설명하고 있어서
도경산성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숙종실록에도 크기와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1675년 경상도 관찰사 정중휘가 성주에 도경산성을 쌓기를 청함으로 윤허하다라는 기사에 도경은 큰 길에서 매우 멀어서 요충과 보장의 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산의 형세가 험조하여서 병난을 피하기에는 적합하다 라는 내용이 있지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수많은 외침으로 인한 농성용 산성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으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대동지지 성주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도경산성은 본래 도산성인데 서쪽으로 33리다. 수도산의 동쪽인데 옛날 돌로 쌓았다. 숙종 원년에 고쳐 쌓았다. 둘레가 4581보이며 옹성으로 1포루이다. 개천 4개, 샘 2개이며 평탄하고 험함이 반반이다. 성주의 서쪽, 수도산의 동쪽, 도경산성이 도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산성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실전된 도산현입니다. 현재 도경산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성주군 금수면과 가천면에는 삼국시대를 기원으로 하는 할미산성과 도남리, 명천리, 옥화리 고분군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경산성이 도산성이 맞다면 유래를 삼국시대로 거슬러 가야 할 것이고 위치로 말미암아 육가야 연맹의 일원인 성상가야와 밀접한 성곽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최근의 발굴 결과가 어떤지 살펴보면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도경산성 수축은 숙종 1년 10월 11일 1675년입니다. 성주에 도경산성을 쌓다라는 기사로 시작하는데 경신대기근이 1670년에서 1671년이니 아직 피해 회복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축성을 진행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느냐라면 의문이 있습니다만 의외로 기록은 계속됩니다. 숙종 10년 4월 18일에는 경상감사 서문중이 도경산성의 보수, 수선, 습조에 관해 계문하다라는 기사가 등장하지요. 성주의 병력을 도경산성에 주둔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보수하게 하여 기능을 유지하며 군사훈련도 병행하여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합니다. 정조 2년 7월 20일에는 윤명동에 상소가 올라오는데 가산산성, 화산산성, 금오산성, 도경산성 등 농성용 산성들을 통해 인근의 교통로를 통제하자는 제언을 하고 있어 군사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 8년 이상제라는 인물을 도경산성 별장으로 파견하고 있지요. 정조 23년인 1799년까지 기록에 등장하고 있으므로 19세기까지 성곽을 유지하면서 군사력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조선시대에 실시된 수축 개축의 흔적도 남아있겠지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발굴조사 보고서의 앞문이나 문의 위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발 860m 부근에서 찾은 성물입니다. 문으로 쓰였거나 문으로 쓰기 위해 다듬다가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요. 아니면 근처에 문을 내려다가 모종의 이유로 철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난감했던 부러진 수목으로 가득한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고갯길입니다. 정상에서 약 50m 아래로 내려와 바깥쪽으로 성곽을 둘렀는데 여기 보고되지 않은 앞문지가 있습니다. 맞은편 870m 고지가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취약점을 보완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성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관찰됩니다만 수목이 우거져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서북치성이면 성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음 답사자님께 바톤 터치합니다. 그리고 정상이지요. 완만한 둔덕 같은 정상부에는 중간중간 대지 같은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헬기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대의 것일까요?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다 할 흔적은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경북 서부 산악지대를 한참 내려다봅니다. 과연 임진왜란의 풍파도 비껴갈 만큼 깊고 험한 산중입니다.
성주 가는 길과 거창 가는 길 사이에서 접근하기 힘든 고립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넓은 대지와 풍부한 물, 가야가 자리했다면 그 흔적이 여기 어딘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발굴 결과는 초점이 다른 곳에 잡혀 있습니다. 2021년 진행된 남문지 발굴 조사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벽 하부에 토성이 있었지요. 토성은 안반층을 니은자로 파내고 집안을 조성한 뒤 판축으로 쌓은 것이었고 그 위 토성부 상면을 고르고 석성을 쌓았습니다. 문지는 개축 시 안쪽으로 물려 축조된 상태였습니다. 고려말 왜구의 침략은 하삼도를 휩쓸었습니다. 내륙인 성주도 큰 피해를 입었었지요. 이성계에 남은 황산대첩도 군산 진포해전으로 상륙한 왜구들이 전국을 휩쓸다가 남은 운봉에서 격파된 것입니다. 그만큼 왜구의 침략은 해안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행해졌으며 이를 막기 위한 산성 수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성 내부에서 발견된 청자편과 왁편들의 시기를 종합하면 여말선초 2차례 이상 토축과 석축으로 축조된 것이며 숙종 때 이후로 개축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도경산성의 성곽은 왜구를 막기 위해 여말선초 축조된 선조들의 자구책이었던 것이지요. 서남치성으로 나가는 앞문 뒤에는 일개대대가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명칭만 앞문일 뿐 상당히 큰 크기의 문입니다. 모서리 돌이나 칸수를 보면 누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어진 석축이 확연해서 꽤 공들인 지점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곳이 공격군이 공격하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라는 것이 유머입니다. 가장 취약한 서남쪽 능선 접근로는 치성이 없고 외려 안국사라는 사찰을 배치해 놓았으니 관측의 기능을 더 중요하게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남벽으로 접어들면 바로 서문입니다. 건물지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와편들이 널려 있어 이곳이 문지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요. 성내 주요 시설들과 가장 가까운 문지라서 많이 사용되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앞이 절벽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문은 동문이고 남벽에서 더욱 동쪽에 위치한 남문이 보조적으로 쓰였는데 금봉천을 통해 민가와 바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복리에는 신라바르 시대 만들어진 금복리 비로자나불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폐사지의 흔적이 남아있어 고대부터 사람이 오갔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성내 평탄지 객사 추정지에서는 건물지가 발굴되었고 동문 옆 트렌치에서는 역시 남문지와 같은 토성위 석성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석성은 초축과 개축으로 구분되고 개축은 약간 들여쌓았는데 외석에 면석을 쌓고 그 뒤를 할석으로 채운 뒤 사질 점토를 경사지게 성토한 것으로 조선 후기의 것입니다. 토성은 고려시대, 석성 초축은 여말선초의 것, 좀 더 정확히 14세기 말 15세기 중엽이므로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인 1531년 이전의 것으로 보이고 숙종 때의 축성은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 때 혹은 그 이후로 개축했을 테지요. 안국사지와 남문지, 고분과 치성은 다음 답사로 미뤄두었습니다. 워낙 넓은 성입니다. 안국사라는 이름의 사찰은 여러 곳이지요. 부주 적상산에서 사고를 지키던 안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거점이기도 했고 당진 안국사지는 매항비와 석조열의 입상으로 유명한 과거를 증명하는 소담한 사찰터입니다. 도경산성 안국사지는 과거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만 앞에 두 사찰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무주와 당진의 안국사가 고려시대 창건으로 보이는데 성주 안국사는 언제일까 곱씹게 됩니다. 그리고 강점기 지도를 보면 이때도 열려있는 사찰이었습니다. 성주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좋은 자리였지요. 성산가야가 쌓은 것으로 전해지는 도경산성. 아직까지는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다가 막혔습니다. 담양 금성산성이나 영동 천태산성과 많은 부분 닮아 있음에 가야의 성곽일 가능성이 긍정적이기 어렵습니다. 외진 곳, 넓은 면적이라는 입보산성의 조건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삼국시대 세워진 성곽들의 특징인
새거지와 가까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라는 조건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내성이나 또 다른 고고학적 발견이 이어진다면 연대를 더욱 과거로 끌어내릴 수 있겠지요. 오로지 발굴로서 되는 일입니다.